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을 발표하게 된 라인플러스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긴 하루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돌아보니까 올해로 딱 10년째 오픈소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오픈소스 서밋 코리아를 하게 됐다고 해서 이 기회에 꼭 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기소개인데요. 네, 저는 지금 LY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오스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 그리고 현재 LY의 자회사인 라인플러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앰베서더가 되어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물리적인 고향은 서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의 정신적인 고향은 동물의 숲과 호그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밖에서 이런 아기자기하게 뭔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주말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농장에 주말에서 농부로 일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오스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에 어땠더라 생각했을 때 저는 딱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들 첫 번째로 저한테 설명해 준 얘기가 대형 소송이 있었다. 그 소송은 진짜 어마어마했다. 네, 그런 소송이 우리한테 안 올 거라는 장담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다들 했었던 진짜 흔한 멘트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 진짜 소송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 임원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셋업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전반적으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아주 큰 불씨를 일으킨 저런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돌이켜보시면요. 그 접근이 지금도 먹히나요? 어떠신가요? 좀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질문을 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면 되지 않아? 네,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진짜 소송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시나요?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소송당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솔직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액션,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타트, 시작이 될 수 있지만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컬처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문화를 만들 수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 봤어요.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픈체인 프로젝트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코리아 워크그룹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리아 워크그룹에 여러 서브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걸 서브그룹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그런 소송 사례들을 연구해보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를 찾아보자 막 이런 서브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꼽은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소송 케이스를 제가 5년 단위로 끊어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증가하는 듯 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소강 상태가 됐다가 다시 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1년 이후로는 제가 카운트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딱 그 소송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이라기보다는 공정 이용이라든지 AI 저작권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꼭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 2026년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향선을 그리고는 있죠.
네, 이런 현상에서 오스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하던 대로 진짜 큰 소송 진짜 온다니까요. 진짜 우리 진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쨌든 이 조직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조금 더 친근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근한 자세라고 한다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고요.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네, 극단적이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강아지를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저희 강아지를 중간에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호두라고 읽는데요. 사실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머리가 털도 꼬불꼬불하고 그게 호두 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호두라고 지었어요. 네, 호두가 화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호두를 데려온 이유는요. 내 오스포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람으로서의 역할, 네, 우리 강아지와 같이 살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강아지가 초인종이 눌리면 짖어요. 근데 짖을 수도 있죠. 강아지인데 걔니까 짖을 수 있죠. 하지만 시끄럽고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너가 짖으면 우리 이웃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줘 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가 못 알아듣겠죠. 네. 네, 계속 짖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크게 짖어요. 이거는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에요. 강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네, 초인종이 울리면 간식을 줍니다. 그래도 짖어요. 그치만 간식을 받았으니까 짖지만 좋아해요.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100번, 1000번, 2000번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 초인종이 울리면 강아지가 짖는 걸 까먹고 간식 먹으러 막 달려가요. 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려움에 기반한 전략은 결국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계속 주면 신뢰는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방어적이 돼요. 근데 방어적이 됐을 때 물론 이제 견고한 뭔가 방어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치관에 기반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요.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더 두려움이 줄어들고 더 투명하게 내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려면 내가 어떤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다시 되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왜 해야 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옳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네, 이게 옳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숫자와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숫자예요. 그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옳다는 게 대체 뭐야? 옳다는 게 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오스프로서 설명을 하긴 해야겠죠. 네. 그게 옳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리팩토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투자와 비용이에요. 컴플라이언스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신뢰 부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뢰 부채는 리팩토링이 될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이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비용으로 보이시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재의 가장 저렴한 투자예요. 대형 사고로는 뭐 파트너십을 잃어버릴 수 있고 브랜드 손상 되돌릴 수가 없고요. 고객과의 신뢰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현재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물론 그들과의 이 대화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지만 오스포로서 그 이면에 숨겨진 정신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10년 전에 계속 소송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애초에 저작권이란 무엇이었을까를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의 시작은요, 그 처벌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창작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해가 시작이었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돼가 시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다는 생각을 꼭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전 느껴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매 세션마다 AI 얘기가 나오는데요. AI 시대에서 우리가 써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응답을 받으려면 학습 데이터가 중요해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데이터는 품질 좋은 컨텐츠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컨텐츠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AI끼리 컨텐츠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리에이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창작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이 컨텐츠,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컨텐츠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하는 게 결국에는 옳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순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고 저작권의 그 시초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대에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 갭을 좀 봤죠.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숫자로 얘기하고 이게 왜 비용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는 내가 존중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난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이제 그들의 갭입니다. 그 중간에 오스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지금 제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딱 가운데 오스포를 그려놨어요. 매니지먼트 레벨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크리에이터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중간에서 마치 통역사처럼 중재를 좀 해야 됩니다. 중재자로서의 오스포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뭐 어떤 액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속한 회사가 이 오픈소스 생태계 안에서 신뢰받고 좋은 시민으로 남아있는다면 컴플라이언스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냥 부가적인 결과이지 그 컴플라이언스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한계에 다다를 겁니다. 이게 먹히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동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좀 내다봤을 때 우리가 오스포의 다음 세대를 육성할 때에는 그 소송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신 뒤에 우리 오스포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철학을 좀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좀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또 저희 강아지 예시에서 봤듯이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지만 그게 작용을 할 거예요. 게다가 또 긍정적인 가치 기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되지 두려움에 기반한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스포가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중간에서 딱 가로막고 문지기로 가로막고 어떤 일을 안 되게 가로막는 사람이기보다는 중간에서 중재하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오스포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요. 매일매일 뭐 이거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질문 들어오면 뭐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 다음 시대에 다음 오스포가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짧았는데요. 네,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